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 이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안동의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서대문구 의회 김덕현 의회 운영위원장이 최근 발의를 했고 해당 상임위까지 통과를 했는데요. 많은 논란 끝에 오늘 건의안이 철회됐습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동에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라는 건데요. 서울 서대문구의 관광 인프라를 걱정해야 할 구의원이 경북 안동의 문제까지 왜 신경을 쓰는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끝내 오늘 대통령실까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진짜 의도는 김 의원 자신만 알 겁니다. 하지만 얄팍한 계산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면 그건 잘못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 수능시험을 마친 55만 4천여 명의 수험생들이 이후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될 텐데 적어도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는 뭐하니 안단이 극장까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13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뉴스입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수억 대 형사보상금을 받지 못하면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한 일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었는데 유족들이 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떼이는 일이 좀 생기는가 하면 과도한 수임료 요구 등 횡포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30일 형사보상금 총 7억 2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을 요청을 했지만 차일 피일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변호사는 보수를 제외한 보상금 6억 6,600만 원 가운데 2억 700만 원밖에 지급을 못했다고 밝혔었거든요. 예. 이후 지난 화요일까지 주겠다고 했다가 이르면 금요일 내일 또 늦으면 다음 주 화요일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또 늦췄습니다. 아하. 지금 이렇게 지급 확약서를 작성한 지난 7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유족들은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국민신문고 타는 또 경찰 고소에 이어서 재심 무죄 판결이 나왔던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지난 10일 기자회견까지 열었었죠.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족들은 9년 전의 일까지 떠올렸는데요. 당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유족들에게 가야 할 18억 원을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유족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2016년에 통탄을 새겨 절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서 소송에 임하길 바란다고 다른 유족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서 보면 형사보상금이 총 7억 2천만 원 지급됐지만 변호사가 유족들에게 줄 돈은 6억 6,600만 원. 네, 그럼 수임료 등 중간에서 가져가는 돈이 5천만 원 이상 된다는 얘긴데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 수임료가 한 500에서 부가세 별도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성공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손해배상, 형사보상 등 복잡한 민형사 절차를 앞둔 유족들은 일부 변호사로부터 적게는 20%, 많게는 30%에 달하는 성공보수를 요구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 수행의 어려움이나 또 개별 사례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약정에 따라 결정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여순 사건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과거사의 아픔을 다루는 공익적인 측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나친 시리 위주의 접근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 30%라고 하시면 이 형사보상금 금액의 20, 그렇죠. 3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국가를 상대로 하는 예. 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총 금액의 20에서 30%를 요구를 하는 거죠. 아하, 예.
그런데 최근 소송에서는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변호사의 경우는 5.5%로 약정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이쪽에 전남 동부권에서는 대표적인 변호사가 뭐 서동용 변호사랄지, 그리고 뭐 서희원 변호사는 몇 퍼센트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동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10% 유족 측에서 10%를 요구를 했는데도 자기는 그냥 어떻게 돈을 받냐, 5.5%만 받겠다,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아무튼 유족회 관계자는 변호사 측에서 20%를 요구해 흥정하듯 9%로 낮춘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 브로커까지 끼게 되면 소송 당사자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커는 누군가요? 이들이 말하는 브로커는 정상적인 사무장의 역할을 넘어선 방식으로 소송인을 모집하는 사람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아, 앞서 지난 12일 날 고소를 했었는데, 예. 해당 변호사는 서울에다가 서울 서초 경찰서에다 고소를 했었고, 소송 일을 봐준 대리인은 순천지청에다가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활동하는 사무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이렇게 일부는 이런 브로커 사무장들은 유족들의 이런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도 하고 소송을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이렇게 믿었던 변호사의 일탈로 생기는 피해를 막으려면 소송 절차 등 안내와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번 경우처럼 변호사가 배보상금을 일괄로 받아 소송 당사자에게 다시 지급하지 않고 유족이 직접 수령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보상금 지급은 상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뭐 불화랄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마다 이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 간의 합의나 또 소송 비용 정산 등 절차를 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이 유족 입장에서는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남은 2개월가량이 2027년 3월 최초의 전남 의대 개교를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 도민의 30년 수건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중대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예. 전남도가 오는 2027년 3월 개교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첫 단축격인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여부가 12월 중에 판가름이 납니다. 네. 또 최대 관문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의대 정원 배정이 내년 1월 확정이 되는 등 앞으로 남은 2개월이 우리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골든타임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순천대와 목포대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대학 통합과 관련해서 교육부 국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는 10월부터 지난 6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오는 12월 초 양 대학 현지 실사를 진행한 이후에 올해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네. 교육부는 현재 거버넌스, 또 통합대학 특성화 방안, 학사 구조 및 정원 조정 등 현행법에 따른 주요 사안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통합대학 특성화 방안은 양 대학이 글로컬 3.0에 선정된 점을 감안해서 교육 연구자원 공유와 교류 가능한 개방형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연합형 통합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예. 당시 했던 말이 통합대학 총장 한 명의 독립성, 자율성을 지닌 각 캠퍼스 총장이 운영하는 강원대 사례를 연합형 통합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전남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이런 대학 통합의 문턱을 넘어서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는 최대 관문도 또 넘어서야 합니다. 네. 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급추계위는 국가, 지역 단위 진료, 과목별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심의 의결하는 독립기구입니다. 이 위원회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지난달 27일까지 보니까 6차 위원회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총수를 복수안으로 마련해서 내년 1월쯤 복지부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전남도는 지금 수급 추계위에 100명 이상의 정원 배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의료 인력 실태 분석과 지역 맞춤형 의료 모델 연구 영역을 진행해서 수급위원회도 전달을 한다는 예정인데요. 예. 전남도는 유연한 통합에 기반한 통합 국립의대 설치 특별법 제정 등 대학 통합에 대한 정책 전환을 지속 건의하고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에 대한
추계위원회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등 2027년 의대 개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남 의대 설립 또 목포대 순천대 통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수능 시험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러 현장에 출동했던데 아침에 좀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 약간 긴장되고 응원전 이런 훈훈한 열기를 다 좀 느끼고 오셨죠?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예. 예전 같았으면은 그 선배님들 화이팅 하면서 큰 소리로 응원도 했을 텐데 요즘은 조용하고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응원하는 선생님들이 가볍게 그 수험생들을 응원을 하고 또 가족들은 포옹과 격려로 수험생을 응원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고요. 네. 제가 갔던 곳이 순천 복성고였는데 네. 8시 10분까지 입실이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지각 학생이 없이 모두들 무사히 입시를 완료했습니다. 자, 올해 전남 수험생 현황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는 7년 만에 역대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를 했던 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남 지역은 지금 7개 시험 지구에서 총 46개 시험장에서 이제 수능이 이루어졌습니다. 14,952명이 응시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13,941명에 비해서는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난 2007년 황금 돼지띠 출산 증가에 따라서 재학생의 숫자가 증가한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황금 돼지띠라고 해서 그 해에 실제로 출산율이 좀 높아지기는 했나 봐요, 진짜. 네, 그게 그렇습니다. 2007년생들이 이제 이번에 수능을 치렀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좀 섬에서 온 수험생들도 꽤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수에도 섬이 많잖아요. 또 특히 전남에는 신안을 중심으로 한 섬 지역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올해도 6개 학교 119명이 섬에서 육지로 올라와서 수능을 봤습니다. 지역별로는 신안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는 8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인솔할 교사 9명도 함께 올라와서 육지 시험장으로 같이 이동을 했는데요. 학생들은 인솔 교사나 가족들의 동행 아래 시험 전날에 주변 숙소에서 묵고 오늘 이제 귀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박 2일에서 최대 2박 3일까지 전남도 교육청은 최대 20만 원의 경비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도교육청에 따르면 가장 먼 거리에서 올라온 수험생은 이번에 신안 하이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그날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전날이나 혹은 그저께 미리 여수로 와서 혹은 인근 육지로 가서 시험을 준비를 했겠군요. 네, 목포, 해남, 여수가 이제 주요 거점인데요. 네. 그쪽에 와서 하룻밤 자고 근처 이제 시험장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먼 지역에서 또 온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최고령 수험생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이점이 있느냐라고 이제 전남도 교육청에 물어봤었을 네. 때 광양에 58년생 최고령 수험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와, 들었어요. 58년생이면 네. 지금 몇 세? 이제 60대실 텐데요. 음. 실제로 응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멋지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수능 시험 분위기 좀 전달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검은도 뱃길 관련 취재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검은도와 여수를 오가는 배가 끊길 위기에 놓였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수에서 검은도로 가는 쾌속선 하메로가 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3시간대로 운항을 했었는데 이 쾌속선이 들어오면서 2시간대로 단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검은도 당일 왕복도 가능해지면서 가장 좋아하셨던 건 검은도 주민분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달
해당 그 쾌속선을 운항하는 선사 측이 여수 씨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12월 15일까지 기존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운항할 수 없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해당 협약을 보면은 여수 씨가 당초 쾌속선을 유치했을 당시 약속했었던 운항 결손액, 감가상각비, 2차 보전금 이렇게 3개 항목에 대한 지급금을 여수시가 지원하지 않아서 선사가 한 달에 약 1억 원의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사 측 입장에서는 이 여수 씨가 줘야 할 돈이 있는데 이거를 안 주고 있다. 그래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가 사실입니까? 네, 일단 선사 측 입장을 보면요. 예. 지난해 여수시와 선사가 맺은 업무 협약서가 있습니다. 당시 여수시의 역할을 담은 조항을 보면 1번 여수시는 선사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선박 구입, 차입 자금 이자의 일부, 이게 이자 보전비입니다. 예. 2차 보전비입니다. 이거를 지원한다. 그리고 2번 여수시는 여객선 운항에 대한 운항 결손액을 해양수산부의 정산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1번 조항은 감가상각비 2차 보전금, 그리고 2번 조항은 운항 결손액의 지급 근거를 담은 건데요. 예. 여수시는 운항 결손액이라면서 17억 원을 선사 측에 지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선사의 주장은 뭐냐면 이거는 2번 지원액에 따른 2번 조항에 따른 지원금이고 1번 조항인 감가상각비 2차 보전금은 지원을 안 했지 않느냐라면서 1번도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 감가상각비 또 운항 결손액 이런 것들의 이 돈의 성격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떤 돈입니까 이게? 네, 감가상각비는 애초에 선사 측이 이 배를 구입했었을 당시에 자연스럽게 해가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적어지는 이 배에 대한 어떤 가치의 손해를 자연스럽게 정액으로 측정한 걸 감가상각비라고 하고요. 네. 2차 보전금도 이 배를 샀을 때 예. 요 비용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자가 나갈 거 아닙니까? 이 이자의 일부를 여수시가 보전을 해준다라는 게 이제 2차 보전금이에요. 예. 이 감가상각비 2차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정액으로 지정이 그러니까 아하. 정해진 상황이고요. 예. 운항 결손액은 이제 관광객들이 뭐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커지고 작아지고 또 기름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하니까 요거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여수시는 협약을 다 지켰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건데요. 이 조항을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선사는 1번 항목, 2번 항목 조항이 분리돼 있으니까 예. 따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수시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여수시는 이 해양수산부의 운항 결손액 기준에 따라서 적자를 판단해서 주겠다. 그런데 이 해양수산부의 운항 결손액 산정 기준을 보면은 여기 안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 결손액 산정하면 당연히 감가상각비도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안에 감가상각비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17억 원을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번과 2번을 여수시는 뭔가 묶어서 같이 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주면은 이거 중복 지원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게 여수시의 입장입니다. 현재 지금 운항결손액 17억 원을 아까 여수시가 선사 측에 보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차 보전금은 3억 원이고 감가상각비는 지금 9억 원이에요. 여수시는 17억 원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 선사는 이 운항결손액 17억 원 추가로 2차 보전금 3억 원, 감가상각비 9억 원, 총 12억 원을 더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사 측은 여수시에 언제까지 이걸 좀 개선 방안을 내놔라라고 한 건가요? 네, 12월 15일까지라고 이제 잡았는데요. 이제 예. 그 전까지 뭔가 여수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당장 중단하진 않겠지만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예. 갈등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요? 이거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네. 중에. 일단 여수시는 선사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선사 측의 주장도 무리한 게 아닌 게 당시 업무 협약서를 보면은 운항 결손액 따로, 감가상각비 2차 보전금 따로 이렇게 조항이 분리돼 있어요. 이게 분명 좀 애매모호하게 각자 지원을 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충분한 거거든요. 예. 심지어 이 협약 그대로 조례도 개정돼 있습니다. 예. 이 조례에도 1번 지급 근거, 2번 지급 근거 이렇게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각 항목별로 지원을 한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선사 측의 올해 적자가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억 원만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13억 원은 이제 선사가 감당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액수를 감당하기는 선사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15일, 다음 달 15일까지 이게 개선 방안 마련이 안 되면 운항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정말 해결이 안 돼서 운항이 중단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오가야 합니까? 네, 여수 검은 항로를 오가는 유일한 선사가 이 함해로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함해로가 멈추면 당연히 백길도 끊깁니다. 여수시는 급한 불 끄기 위해서 대체 선박 지금 혹시 그 중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보고 있다고 했고요. 예. 그런데 그 대체 선박도 분명 민간일 것이잖아요. 예. 이렇게 민간 선박일 경우에는 당장 유류값 이런 것들 감당해야 되니까 결국 어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상자만 바뀌지 분명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갈등으로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간 선사들이 검은도 노선을 운항하다가 포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거 줄리아 아쿠아호도 있었고요. 그린 웨스트호도 있습니다. 이 배들은 검은도를 오가던 배들이었는데요. 다 사업성이 좋지 않다면서 사업 포기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기름값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예. 이동권인 만큼 아무래도 해결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업체 측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고 주민들은 꼭 필요한 이 노선인 것이고. 네, 내년 선박람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다양한 개선책이 논의되어야 할 장이 먼저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 같은 방식으로요. 여수시는 섬이 많기 때문에 섬 이동을 위한 공영제 방식도 논의해 볼 만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수 검은도를 잇는 백길만이라도 이 공영 노선으로 운영하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수시가 배를 사자는 겁니다. 예. 네, 잦은 결항이나 사업성 포기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시가 책임지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것은 검은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국토 외곽 먼 섬입니다. 이건 해상 국토 수호를 위해서 중요한 거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도 백길이 끊긴다, 국가 거점의 연결성도 취약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도 촉구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잘 나와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일단 당장 이 함해로 문제부터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역 소식을 알차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려고 두 분이 함께했습니다. 순천시 이승민, 김민지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예요? 오늘 주제에 맡겨서. 이거 약간 뭐 날아다니는 새 누군가를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오늘 루미를 달고 오셨어요?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에 또 이 루미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윙크는 왜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습관. 이게 습관, 이게 뭐 릴스 이런 거 찍으시다 보니까 아, 얘 끼가 점점 더 이것도 늘죠. 아니요, 그냥 마그네슘 부족인 걸. 아유, 너무 순간 심쿵할 뻔. 아유, 좋습니다. 올해도 겨울 진객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찾아왔다고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맛집인가 봐요. 여기 흑두루미들이 모이는. 쭈쭈쭈쭈 와서 아주 맛있게 지금 먹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왔습니까? 저희 10월 27일 27마리 관측이 시작되면서 네. 10월 31일 기준으로 562마리 그리고 점차 늘어나더니 11월 11일 기준으로 6,647마리가 찾아왔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한 7,600여 마리가 방문을 했는데 네. 올해는 아마 이 추세로 보면 더 많은 흑두루미가 방문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가서 흑두루미 그 활동하는 거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아, 그럼요. 봤죠. 오, 저는 그 습지를 많이 가보긴 했지만 이 흑두루미 시즌에는 한 번도 못 가봐서 그러니까 지금이 딱 가야 될 텐데 맞아요. 멋지죠? 너무 멋있어요. 그 친구들이 가족 단위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늘 싹 날아가지고 착륙할 때 진짜 네. 아주 멋집니다. 오, 되게 크지 않아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생각보다 가까이서 볼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느끼기는 되게 가깝다고 느꼈는데 보면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네. 커요. 많이.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이제 무리로 있는 모습을 맞아요. 두 눈으로 멀지 않게 볼 수 있다는 네, 게 진짜 맞습니다. 귀한 장면인 네. 것 같은데 순천시 그동안 이 흑두루미를 보호하고 또 서식지로 갖고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전봇대를 뽑았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올해 이걸 추가로 더 뽑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2025 순천만 흑두루미 국제 심포지엄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네. 저희 순천만 안쁨들 일원에서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를 위해서 전봇대 철거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전봇대 총 49개를 추가로 제거하고요. 네. 그 제거하면 이제 50헥타르의 규모의 환경 저해 시설을 없애서 흑두루미 서식지가 확장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그 땅이 아무리 좋고 먹이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전봇대들이 중간중간 서 있으면 그 전봇대도 그렇고 전선도 그렇고 그 비행에 좀 방해를 그죠. 맞아요.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뭐 몇 개 뽑는다고 나아질까 싶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으로는 좀 뭐랄까요? 확보가 된달까요? 맞죠, 그렇죠.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진객하지만 세계적으로 종을 보호해야 할 진짜 귀한 손님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흑두루미가 순천만에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차츰 이 많은 흑두루미들이 조금 더 이 인근 지역까지 서식지를 넓혀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인근 지자체와도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뭐 여행을 가더라도 이왕 낸 시간 알차게 보내려고 그 주변까지 한번 싹 여행. 돌아보잖아요. 이렇게 비유한다고요? 네. 흑두루미도 네. 따뜻한 곳으로 놀러 온 김에 이렇게 여기저기 싹 둘러볼 텐데 이 그럼요. 흑두루미 보호를 위해서 네. 인근 시군과 협조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2023년 여수, 고흥, 보성, 서산 등 6개의 시군과 함께 흑두루미 하늘길 보전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네. 또 지난번에 출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또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세계 자연보전연맹 IUCN에 가입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활동을 하면서 국제적으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다분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순천만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오는지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지만 이 친구들이 또 순천만까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요. 또 인근 지역까지 펼쳐가면서 이 지역 자체가 좀 근방이 다 좋다. 이런 오, 소문이 더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노력들이 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근 지역들 또 시민단체 또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순천 생태 힐링 치유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저희가 또 미래 기술도 기가 막히게 또 잘하거든요. 미래 기술은 생태랑 사실은 되게 좀 뭐랄까요? 약간 대척점에 네, 있는 대척점에 느낌이 들지만 있달까요? 네. 그것도 잘합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어떤 거죠? 저희가 네. 준비했는데요. 15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2025 첨단 페스타와 로봇 경진 대회가 열립니다. 오, 첨단 페스타와 로봇 경진 대회. 그럼 딱 들어봤을 때 뭐 로봇, AI 네. 이런 것들 이제 기술을 겨뤄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이런 그죠? 걸 또 한 자리에서 느끼고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먼저 딱 말씀드리면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분과 함께하는 과학 토크부터 또 카이스트, 경상대학교 등 짱짱한 라인업의 스쿨존과 스페이스존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네. 그곳에서 로켓 제작 그리고 로켓 발사 체험, 미래 기술 체험 등을 하실 수 있고요. 네. 또 그동안 순천에서 볼 수 없었던 인간과 로봇의 댄스 콜라보 아트북
로봇 댄스 퍼포먼스, 그리고 희왕찬란 핑크 로봇계 캔디와 아트봇의 로드 퍼포먼스도 2시간마다 한 번씩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의 댄스 콜라보에 그 인간이 혹시 두 분이 나가시는 건 아닌가요? 저희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뭐 우리가 뭐 웃자고 로봇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요즘 로봇춤 이런 춤 아니거든요. 맞아요. 요즘 로봇춤은 거의 브레이킹 댄스 그냥 뭐 자유자재로 사람이랑 똑같이 추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한계가 이거여가지고. 아 인간들이 이렇게 춘다고 이렇게 삐리삐리 삐리삐리 이런 네. 춤 지금 추고 계십니다 두 분께서. 네. 자, 그리고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VR로 즐기는 롤러코스터, 마리오 오. 카트 레이싱, 그리고 내가 로봇에 좀 일가견이 좀 있다 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아까 말씀드린 로봇 경진대회, 그거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꽉꽉 채워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저 궁금한 게 로봇 경진대회 소식 궁금한데 누가 참가할 수 있는지부터가 궁금해요. 이게 참 아쉽게도 지난 9월에 미래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참가자 모집을 완료한 상태고요. 게임 끝났어요? 이게 근데 왜 이유가 그러냐면- 있어요. 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또 이렇게 로봇 경진 대회에 저학년부는 로봇 전투, 그 고학년부에서는 창의 로봇 미션이 주어지는데 네. 이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팀워크 로봇 조립과 그 미션 수행이나 뭐 시뮬레이션, 전략 수집 같은 사전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좀 네. 이렇게 진행됐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충분한 실습과 교육으로 실력을 다진 우리 미래 꿈나무들이 펼칠 명 경기는 순천 시민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오, 그럼 참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 꿈나무들이 펼치는 경기를 직관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좋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볼 수 있습니까? 자, 집중하셔서 귀를 딱 기울여 주세요. 네. 네, 11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순천 로봇교육과학관에서 아주 신기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꽉꽉 채운 2025 첨단 페스타와 로봇 경진대회가 열리니까요. 우리 네. 라전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뭐 우리 조카들이 로봇에 관심이 많다 하는 분들도 가서 이 형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그럼요. 형아 누나들의 그런 멋진 모습들 보면 또 압니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 자극받아서 동기부여 팡팡 돼서 나중에 그렇죠. 뭐 우리 세계를 빛낼 로봇 전문가가 될지 그럼요. 좋습니다. 자, 로봇 경진대회 얘기까지 좀 들어봤고 이 로봇 경진대회가 아무튼 그 첨단 페스타랑 같이 한다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첨단 페스타 또한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순천 로봇교육과학관에서 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2025 순천 올랑가 북캐릭터 페스티벌 이거 뭐예요? 혹시 유라너서님 그 부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부캐. 부캐. 네, 부캐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혹시 어떤 부캐인지 살짝 아니, 뭐 그거는 부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지금 내가 아. 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맞아. 그렇죠. 네. 나라는 거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제가 뭐 앵커인 부캐도 있는 것이고 아. 뭐 본업이기도 하지만 맞아. 또 라전지기가 있고 아. 또 뉴스 앵커 모습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모습. 그래서 또 다른 나의 숨은기를 발산하는 분들이 요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숨겨왔던 나의 끼를 발산할 기회가 저희 2025 순천 올랑가 부캐 페스타에서 11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와 이번 주 토요일에 뭐 많이 있네요 순천에 진짜 네. 한 주도 뭐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는 주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어쨌든 숨겨왔던 나의 그 부캐를 뽐낼 기회 딱 하루만이라도 보여지는 내가 아닌 내 안에 뭔가 다른 나를 좀 뽐내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이 이 페스티벌에 적합할 것 같은데 부캐의 매력은 어디에서 좀 어떻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또 이것 또한 11월 15일 토요일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리는 축제인데요. 네. 순천 중앙 7길 일원에서 또 다른 날 이렇게 부캐를 싹 장착하시고 네. 코스튬 체험부터 부캐 런웨이, 부캐 경연대회까지 알차게 즐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별미길 부캐 마켓에서 다양한 디저트랑 굿즈까지 판매할 예정이니까요. 꼭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있습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이 부케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어쨌든 내가 보여지고 싶은 그 다른 모습의 나로 변신을 하고 그 곳에 이제 가서 즐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일반인들이 부캐에 대한 그 개념이 나는 뭐 다른 모습으로 사실 내가 직장인인데 나 사실 가수 좀 하고 싶어. 혹은 뭐 다른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면은 이제 뭐 어떻게 티나게 뭐 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일단 네. 이 우리 행사에 부캐 뽐내는 경연대회가 있거든요. 네. 그런 끼를 나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나 직장인 아니야. 나 네. 오늘 하루는 가수야. 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오. 이 경연대회에서 본인의 끼를 뽐내는 이 경연대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 이렇게 직관하고 나 오늘 나도 저런 사람처럼 나 오늘 좀 가수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같이 네. 가서 노래 한번 같이 따라 즐기시고 네. 하면 그렇게 좀 축제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 조건은 본 캐릭터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거기서 가면 모르는 사이인 거예요? 그럼 일단 이 본 캐릭터인 내 진짜 평소의 모습을 싹 감춘 채로 검은채로? 혹은 지나가다가 우리 회사 동료를 만나더라도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게 여기서는 약간 암묵적인 그렇죠. 룰이겠어요. 네. 그럼요. 또 약간 좀 부끄럽다. 네. 내가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만 많이 네. 나를 못 알아봤으면 좋겠고 네. 좀 이렇게 진짜 나가 아닌 사람으로 변신하고 싶다. 그런 그러니까 분들을 위해서 내가 부캐를 좀 숨기고 싶을 수 있거든요. 네. 코스튬도 즐기실 수 있도록 아. 저희가 딱 또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튬이라는 그럼요. 게 있었군요. 네네. 아하. 그럼 뭐 약간 가면 같은 거 써도 그럼요. 괜찮고, 그렇죠. 뭐 챙이 큰 모자 이런 걸로 좀 그럼요, 얼굴을 그럼요. 살짝 가려도 괜찮고, 내가 좀 분장을 살짝 해도 그럼요. 괜찮고. 이거 약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축제인데. 구미가 당기십니까? 저도 약간 꿈틀꿈틀하지만 부캐 이 페스티벌인 만큼 이 말은 안 하는 걸 비밀인 걸로. 비밀인 걸로. 그렇지 않을까요? 참가자를 이미 미리 신청을 받았는데 많이 신청을 했어요? 네. 많이 신청하셨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내 부캐가 찐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중에 또 사전 예선 심사를 거쳤어요. 네. 그중에 통과된 선정된 20팀의 부캐 참가자들이 이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이 부캐 경연대회가 열리는데 네. 이거 꼭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떤 끼들을 또 펼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기대되죠.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본인이 또 딱 장착한 북 캐릭터의 뭐 이렇게 댄스라든지 네. 아니면 성대모사 이런 걸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전문적인 본업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이게. 네, 네, 그렇죠. 본업은 따로 있으시다는 전문가들이 점.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시민들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현장에서 가장 우수한 부캐 경연대회 참가자를 뽑는데 이게 전문 심사위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이 심사를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시민평가단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사전 신청을 하시면 행사장하고 그 행사가 열린 일대 원도심 상가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 쿠폰도 드리니까 심사도 하시고 공연도 즐기시는 이런 일석이조의 요 꿀팁 한번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심사까지 할 수 있으면 네. 되게 그 몰입도가 네. 훨씬 더 커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무튼 이것 또한 이번 주 토요일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네. 어디에서 열리죠 이거? 다시 한번? 순천 중앙 7길 일원, 그러니까 원도심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원도심에서? 되고요. 네. 네. 아우 볼거리가 많네요. 어디를 네. 가야 할지 로봇 보러 가야 할지 부캐 보러 가야 할지 오전에는 한번 싹 그 로봇 한번 보셨다가 네. 저녁에는 한번 이렇게 저희 경연 대회가 또 5시 이후에 열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말에 순천 중앙로에 가면 또 다른 행사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부캐 행사의 연료장선인 것 같기는 한데 특별한 부캐 만날 수 있다고요? 커피 한잔 할래요? 그 머리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최준 커피 사장님 모르세요? 예쁘다. 저 예쁘다. 최준 완전 좋아해요. 예쁘다. 당장 여기로 왕! 잘한다. 예쁘다. 하는. 예쁘다. 네. 그분 오세요? 네, 그 카페 사정으로 유명한 최준. 네. 네, 최준하고 네. 요분이 요새 또 순천의 딸로 유명하신 김승혜 개그우먼 김승혜 분도 같이 오시거든요. 부부시거든요. 두 분이
이 두 분 최준 씨하고 그 김승혜 씨하고 부부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최준 씨는 그 여심, 그 카페 사장님이시고요. 이셔가지고 네, 김혜준 씨라고 따로 있으시거든요. 그분하고 김승혜 씨하고 네, 부부세요. 네. 그렇구나. 네네네. 예. 네. 어쨌든 그 두 분이 게스트로 오신다는 네, 거예요? 네. 그분이 아까 추천드렸던 저희 네. 북해 경연대회 게스트로 오시는데요. 네. 두 분의 그 두 부부의 케미 폭발하는 스탠딩 코미디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저희 순천중앙점 공차 앞에서 네, 진행됩니다. 특별 무대가 설치되어 네, 있어서 특별 무대가 그쪽으로 설치될 예정이라서 네. 네, 좀 부득이하게 그 지점명을 말씀드리면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예. 또 이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북해 경연대회 참가자 인터뷰나 또 코스프레 공연 등 화려하게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분들 그 너튜브 영상 되게 많이 보고 좋아하는데 실물 영접할 수 있는 기회 이번 주 순천에 있다고요. 맞습니다. 신은무원이 안 했으면 몰랐을 뻔했네요. 오. 어쨌든 오늘 소식들만으로도 이번 주말에 진짜 순천이 꽉꽉 채워지는 기분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 분들은 좀 바빠지시겠지만 그래도 안전한 행사 열릴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는 뭐하니 순천시 이승민, 김민지 주무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홀쑥 붙어라 찰싹 붙어라 안다니 여사 뭔 노래 그리 불렀어? 아이고 떡배 영가 아이고 잘 왔네. 어이 이거 쪼까 다셔보쇼. 아이고 찹쌀떡이네. 하얀 것이 영 이쁘구만 이거. 아이 오늘이 수능 날이었잖아. 동네 아그들 시험 잘 보라고 나 좀 맹글어 봤네. 찰싹 붙더라고 호박엿떡을 내가 이렇게 탁 챙겨줬는데 어따 맛나다 이거. 에이 맛있지. 에이. 아이고 수능 한 판은 이제 옛 말이여. 오늘 시험 보기 딱 좋은 날씨였고. 에이. 아유 그래도 꼭 보면 그 한 놈씩 지각한 놈이 있더란 말이요. 그 저거 어디요 그 화성서 고속도로 타고 간 학생을 앞에서 사고가 나갖고 오도가도 못한 게 어이구 112 전화해갖고는 그 레커차도 얻어 타고 경찰 오토바이도 얻어 타고 시험장에 갔다더만. 아이고 재밌다 껐다 야. 아유 그 누구냐 저거 또 아랫동네 경찰원은 경수 아닌는가. 어이. 오늘 학교도 잘못 찾은 학생들이 있어갖고 순찰차로 대다주고 어느 놈은 먼정신인가 그 수험표도 집에 냅두고 와버려갖고는 갖다 줬다더만. 아이고 평생 기억에는 남겠구만. 에휴 다들 시험은 잘 봤는가 모르겠네. 공부한 대로 바꿨지. 나 같으면 그 심정이 벌렁벌렁했겠어. 어머 안 그래도 그 강양에 58년 개띠생이 수능 시험을 봤다더만. 예? 강양에? 에이 야 노안은 안 얻는갑네. 시험지가 보였을까? 그게 말이오. 아 그래도 대학교 가려고 그 노력했단 거 아니여? 아유 참말로 도전하는 용기가 대단하네. 다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는 거요. 아이 55만 명이나 이번에 시험을 봤단디. 야. 그중에 사연 없는 사람들이 있겠어. 아이고야 수험생이 그리 많다고? 예. 황금 돼지띠라고 그 동급생들이 많구만. 그때 당시 말이여 그 출산 동시에 조리원이며 돌잔치며 예약한다고 그 경쟁을 그리하더만 수능도 치열하네. 그게 말이네. 자 끝났어요. 아이고. 수능 끝났어요. 안다니 할머니. 할머니가 주신 떡 먹어서 그런가 시험 잘 본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의민서 수험생 왔네. 아이고 수고했어. 어땠어? 시험이요? 수학은 어려웠는데요. 국어는 조금 미묘했어요. 무엇보다 그 사탄러 때문에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사탕이 왜? 사탕 때문에 왜 그랬어? 아이 사탄론이요. 사회탐구랑 과학탐구랑 예전에는 자연계열에 지방하면은 과학탐구만 봤어야 됐는데 그게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사회탐구가 과학탐구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학업 시간 확보도 그렇고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사탐 선택한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걸 해탐년이라고 불러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거. 사탕이 뭐?
아이 사회 탐구로 달려불어라 요 말 아니요. 맞아요, 달려라. 지난밤 모의평가보다는 그래도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지간에 잘 봤다는 소리요. 아유 똑소리 나는 민선디 이거 뭐 못 바꿨어? 말이 되는 걸 물어봐라. 아유 민서야 인자 좀 쉬면서 그동안에 밀어놨던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 무엇이냐 그 수능 금지곡 그런 것도 좀 듣고 그래. 아 그 뭐냐 그 옛날에 그 링딩동 링딩동 링딩딩 그건가? 아이고 그것이 언제적 노래요. 아, 이거 아니야? 아 요즘에는요 그거 아니고요. 제가 이거 들려드릴게요. 이거 뭐야?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 뿅뿅하다 이렇게 오늘도야 국어 시간에 이 노래 생각나서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웃기구만 이거.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평평하다 평평한. 아이고 그동안 수능 보려고 그 여지까지 고생한 수험생들 살면서 큰일 하나 치렀네. 응. 그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 이번에 그 필적 확인한 뒤 이 말을 썼단께 오늘 수능 시험 본 학생들은 다 아는 말일 것이네. 이것이 인생의 끝은 아닌께 잠깐 앉아서 쉬다가 또 달려봐야지. 신나는 것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디. 암튼 간에 그동안 겁나게 수고들였어. 수고들였어 정말. 에이, 앞으로도 반짝반짝 빛납시다. 에이. 라디오 전망대가 11월 13일 수능날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험생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